천안시와 아산시가 백석동 소각시설 증설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충남도가 중재에 나서 1차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아산시 탕정면에 새로 들어선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천안 A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일이 뒤늦게 불거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사기 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전 조합장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충남도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에 좋은 예라고 호평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7월 29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는 두 건의 단독 보도,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하려고 합니다. 첫 소식은 천안TV 단독 보도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백석동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경기 아산시장이 천안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나서서 중재를 약속했는데 1차 중재안이 나온 것으로 천안TV가 확인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는 지난 2021년 기존 소각시설 내구에 난 초과에 따라 백석공단 1로 1원에 대체 소각시설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은봉면 아파트 단지 2천여 가구가 소각시설 반경 500m 거리에 포함되면서 알력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충남도 중재로 양시 국과장이 만나 협의를 갖고 1차 중재안을 마련했음을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재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도에서 이제 의사님 오셨을 때 도에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번에 아산시, 천안시 과장 만나서 얘기를 1차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간 두 시는 보상 방안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소각시설 증설 시 상생지원금 40억 원 지원, 신규 소각시설 열판매 수입 아산시 40% 배분, 아산시 주민배분 기금 비율 40% 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경기 아산시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천안시를 직격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천안시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오히려 박 시장이 걸림돌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상계마을, 아산시 상계마을하고 그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총 10개 마을의 대표님도 있어 주민지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랑은 합의를 했어요. 지원 진행하고 편의시설 어떻게 해주는 거 다 지원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장이 반대를 하는 거죠. 40억을 냈도록 달라. 실제 천안시는 2023년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해 12월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천안시가 상생지원금 30억을 아산시에 지원하고 아산시는 소각시설 설치 운영에 협력한다는 게 조정안의 핵심 뼈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원안을 고수하면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충남도 중재로 중재안이 나온 만큼 천안 아산 간 입장차를 좁힐 계기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청소행정과 측은 중재안 수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사기 분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 분양자들은 분양 대행업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선전하며
계약자를 모집해놓고선 관련 법령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천안TV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차암동 소재 룩소로 비즈타워 4기 분양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번 콜럼버스 2차 관련 의혹은 룩소르 사례와 판박이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들어선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8월 1일 입주를 시작합니다. 얼핏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소비자를 현혹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와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2단지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조업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식산업센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자신분들 많아요. 저희한테 전화 오신 분 10개도 없어요. 다 분양할 때까지. 물은 보는 사람 10사람도 없어요. 다 본인들이 다 분양하는 사람한테 또 아는 사람이 연결돼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다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에 따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입주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아파트 거래에서 일반적인 전매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대행업자들이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인 권유로 콜럼버스 2차 분양을 받았는데요. 그때 분양받을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산업직접법상 수분양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업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은 제가 지정하지도 않았고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대행으로 발급받아 주었어요. 이에 대해 입주지원 대행사는 산업직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식산업센터 4기 분양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수 분양자들은 지자체가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의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나 아산시 담당 부서는 민간 사업에 왜 시가 개입하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 권한은 시장 군수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은 비단 콜럼버스 2차에만 국한한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천안TV는 천안시 차암동 소재 룩소르 비즈센터 사기 분양 의혹을 보도했는데 룩소르와 콜럼버스 2차 사태는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와 아산시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책임과 거리두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거는 분양을 거기서 해놓은 거고 시청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나고 그런 거는 관청에서 뭐 관여할 게 아니죠.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6월 분양계약 시 핵심 고지 내용 누락과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제라도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감독 권한 행사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부터 산달이면서 이 산업직접법에 저촉되는 이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받아준 게 그게 잘못이잖아요. 처음에 걸렀으면 우리 이런 피해자가 안 나왔을 텐데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하죠. 천안시청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안 당했을 텐데.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 3월 천안 소재 A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당일 조퇴했고 현 시점까지 휴직 중인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월에 발생한 사건이 왜 4개월이 지난 지금 불거졌을까요?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3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학생이 담임교사였던 B씨를 폭행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천안TV 취재에 응한 복수의 학교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B 교사는 담임을 맡았던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을 같은 반 학생들이 목격한 상황이었으며 그 때문에 비교사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한 학부모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이 학교로 전학을 왔으며 전학을 온 이후에도 같은 반 학생에게 폭력성을 보였던 적이 있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를 통해 사실을 접한 천안교육지원청은 즉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원청 측은 이 학생에 대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사와의 관계 회복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출석 정지 3일, 특별 교육 이수 3시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교육활동침해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사안을 이제 점수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사안의 이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다음에 학생의 반성 정도, 그다음에 교사와의 관계 회복 정도. 그러니까 한 단계 감경돼서 지금 원래는 이제 학급 교체가 나왔는데 출석 정지로 한 단계 거기서 이제 3일로 나왔습니다. 출석 정지. 전문가들은 이 증상 중의 일부로 폭력성이 표출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각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폭력성은 속된 말로 해서 뭐 가정 교육을 그만큼 잘 받았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아동들이 학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폭력적인 행동하고 가 동의어는 아니에요.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사실이 왜 4개월여가 지난 이후 알려지게 됐는지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교원지휘법이 시행된 이후 교육지원청 주관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바뀌게 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원청이 나서서 밖으로 문제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은 태양광 시설 자금 사기 대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조합장은 관행임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관규 천안축협 조합장이 결국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25일 전 조합장 등 공동피고인 3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서울 북부지법에서 내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전 조합장이 연루된 사기 대출 금액은 총 9차례에 걸쳐 10억 9,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전 조합장 등이 연루된 부정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기초로 발전시설의 담보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공급가액이 부풀려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피해 은행들의 담보물 평가에도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 계약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각 피해 은행에 제출해 그 금액을 기초로 대출이 이뤄진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전 조합장은 이로써 당선된 지 약 1년 4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천안축산농협은 따라서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대법원 선고 이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내일 정도 천안축협으로부터 이제 위탁 선거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약정 체결을 한 뒤에 이제 어떤 선거 사무를 이제 진행을 하죠. 선관위는 천안축산농협 조합장의 보궐선거를 오는 8월 23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 보고서에서 충남도의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에 좋은 예라고 호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2022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충남도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을 탄소 감축 분야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전영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 중립 경제의 특별도인 힘센 충남의 탄소 중립 정책이 OECD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내놓으며 충청남도의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에 좋은 예라고 기술했습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정책 노력이 OECD라는 어떤 그 선진국이 모여 만든 기구에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어떤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사께서 어떤 지난달 27일 언더2 연합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동 의장으로 재당선되었고, 그 언더2 회의를 통해서도 어떤 그 우리 도의 선도적 정책을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참여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북구 불당동에 홀덤펍 2곳을 운영한 총책이자 조직폭력배 A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홀덤펍 근무 직원과 도박 참여자 92명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직폭력배와 투자자들이 함께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은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운영자와 도박 가담자 등 95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딜러와 참여자 등 92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여 동안 천안의 유흥가에서 홀덤펍을 위장한 도박시설을 설치한 뒤 SNS 등으로 모집한 참여자들에게 최대 15%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26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불법 환전에 다른 공범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직폭력배를 내세워 질서를 유지하고 종사자들로 하여금 타인을 우정재로 지목하게 하는 등 허위 진술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증거 부족 등으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던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약 4개월여에 걸친 잠복 및 집중 수사를 통해 영업장 2곳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했고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도박장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국민 생활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강성기 신임 경제산업위원장이 시의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고발당한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지난 22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강 위원장은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한편 강 의원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천안시청 공무원 노조는 강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지만 김강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3번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정식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부 배당과 주심판사 지정까지 대법원 2부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시장이 변호인들과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재단이 주관하고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최한 쿠킹 청담데이 행사가
지난 25일 청소년 자유공간 청다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천안 청소년 사랑 모임, 천안 하늘 로터리 클럽은 소떡소떡, 샌드위치 등을 준비해 청소년들을 맞았습니다. 천안 청소년 사랑 모임 김현숙 회장은 천안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아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에서 청소년 사랑 모임과 천안 하늘 로터리 클럽이 힘을 모아 먹거리를 준비했다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 꿈을 이루는 청소년이 되길 적극 응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열정으로 함께하는 천안시 생활무용협회 박근영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회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직접 회장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천안시 생활무용협회 박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그럼 이어서 회장님이 몸담고 계신 천안시 생활무용협회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천안시 생활무용협회는 모든 춤의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천안시 생활무용협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안시 생활무용협회에서는 매년 지역의 생활무용인들이 함께하는 축제 자리인 천안시장배 생활무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천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무용 체육인들이 모두 참석하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네, 대회를 아무래도 준비를 하다 보면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사실은 지도자분들이, 클럽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대회를 치를 때 가장 힘든 거는 장소 섭외입니다. 현재 유관순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유관순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장소가 좁아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전체가 다 동시에 출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정도면 맞는데 지금 1000명이 넘게 동시에 춤을 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소가 가장 힘듭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동호인의 규모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1000명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변에 생활무용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도 있고요, 문화센터에서도 있고요, 또 운동장에 보면은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생활무용을 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생활무용은 장르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해서 접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무용의 장르가 많다고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용하니까 쉽게 접할 때는 한국무용도 있을 것이고,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무용, 또 라인 댄스도 있고, 또 댄스 스포츠도 있고, 방송 댄스도 있고, 줌바 댄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음악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생활무용 외에도 레크리에이션 관련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이쪽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레크리에이션을 먼저 접했는데요. 레크리에이션을 접하게 된 거는 천안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소년원에 종교 집회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곳에 너무 아이들이 경직돼 있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경직된 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레크리에이션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춤 쪽으로 또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춤을 접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생활무용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회장님께서는 생활무용도 하시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이 웃으시고 해서 더 건강하실 것 같거든요. 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지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장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어오고 계신 루틴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쉴 때도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또 누구나 춤을 못 추는 사람은
추고 싶은 로망이 있고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또 내가 춤추는 것을 뽐내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춤을 잘 추는 건 아닌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춤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춤에 대한 거를 많이 보고 느끼고 하기 위해서 대회 같은 데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 그러시군요.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천안 시민 전체가 하나로 돼서 춤을 추는, 사실은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체전 같은 때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1000명이 아닌 공간이 있으면 동시에 우리 예전에 했던 국민체조처럼 음악이 나오면 동시에 같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두가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두가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천안 룩스루 퍼스트 비즈니스 타워와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에서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처음엔 입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지식산업, 정보통신으로 범위를 넓혀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과 무관한 자영업자 내지 가정주부, 심지어 공무원까지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여겨진 데 있습니다. 분양 대행업자들은 여러 금융 혜택을 앞세우면서 지산센터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분양 계획을 한 수분양자들은 뒤늦게 관련 법령을 인지하고 망연자실을 합니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은 부조리를 증폭시킵니다. 천안TV는 천안시와 아산시 담당 부서와 차례로 접촉했는데 담당 부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책임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고지 내용 누락과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지자체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수분양자 모집과 분양 승인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주문합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